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그 가전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네,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그 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는 아닌데, 그렇게 좀 일을 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뭐 그 제품이 그러니까 그 부속품 같은 게 나오고 나면 그 아래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그걸 올려야 되는 뭐 그런 작업이 있는데, 네. 제가 그 밑에 무슨 듣다가 저희 동료가 잘 못 보고 그 기계를 올려버려서 제 네. 머리가 네. 빨려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머리가 긴 머리라서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뽑혔어요. 그 네, 단자가. 네네. 그래서 바로 병원을 갔는데 네네. 이게 거기 피부과에서는 당장 손을 쓸 수가 없고 나봐야 나는지 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력업체한테 그쪽 가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니까 일단 일주일 정도 쉬고 그냥 치료비, 그냥 위로비가 30만 원 정도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다시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게 머리가 이쪽이 비다 보니까 모자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엔 두피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이게 제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도 못한 것 같은데, 네네. 제대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시군요. 일단 너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치료를 요하시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공장에서 근무를 하시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동료가 일정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동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공장에서 기계를 동료가 작동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셔서 머리카락이 많이 뽑히시고, 좀 다치신 것 같은데 30만 원 정도 위로금 받으시고 일단 회사에서는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두범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송두범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일단 옆에서 사실관계 제가 쭉 들었고요. 먼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들 몇 가지 여쭤보고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해당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신 기간은 대략 얼마나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한 8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8개월 정도 일을 하셨고, 네. 구체적으로 일을 하실 때는 관리자나 이런 분들의 업무 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상태로 그렇게 일을 하신 게 맞으실까요? 예, 이게 일을 하는 게 다른 네. 정직들하고 일을 하는 거는 네. 출근하는 시간도 똑같고 다 네. 똑같아요. 네. 저희 야근도 똑같고 하는데 네. 예. 대신에 그 외에 수당이나 보너스 이런 게 나오질 않고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일용직으로 받으실 때 4대 보험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었는지도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네. 알기로는 사대보험은 들어가서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의무부라고 해서 네. 원래는 그게 적용이 안 되다가 네. 그때 갑자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정확히 그거를 빠져나가는 돈만 알고 있고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잘 안 해봤어요. 그거. 빠져나갔다는 게 본인이 받으시는 일용직 급여에서 4대 보험이 공제되고 받으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당시에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는 네.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규율이나 안전사항 같은 거는 없었을까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안전모 지급 전혀 없었고 네. 조금 네. 보통 안전모를 쓰는 파트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일하는 곳은 좀 위험하긴 한데도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그 사고 발생한 이후에 아까 네. 말씀하신 걸로 이제 피부과 치료비, 병원비 정도랑 이거 위로금 포함해서 30만 원 정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과정에서 혹시 산업재해 처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그 회사에 출근 중이시긴 한 건가요? 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본인께서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한 근거 법률이나 방법 같은 걸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뭐 정직원인지 계약직인지 일용직인지 그런 근로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해당 업체에서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그 업체의 업무와 관련해서 본인께서 질병이 발생했다거나 다쳤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모두 포괄적으로 해서 혹은 출퇴근 과정에서까지 포함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것들을 포괄해서 지칭하기를 산업재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께서 해당 업체에서 비록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이긴 했지만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이제 큰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산업재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더군다나 아까 이제 제가 간단히 여쭤봤던 것 중에 본인의 일용직 급여 중에 더군다나 4대 보험까지 공제가 되었다면 그 4대 보험 안에 산업재해 보상보험까지 당연히 포함해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을 것이고요. 다만 그건 이제 일반 사보험과는 달라서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공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본인께서는 당연히 산업재해에 관련한 구제 조치를 취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법률에서는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산재보험법에서는 제36조에서 보험급여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요.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요양급여도 있고, 뭐 간병급여도 있고, 휴업급여도 있고, 그런 구체적인 요건들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연자분께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산업재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시고, 거기에 대해 물론 이제 심사 절차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재해인지, 그게 인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비단 이제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 요양급여라든지 그 요양을 받는 동안에 일하지 못한 휴업급여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금전적인 배상을 산업재해보험공단으로부터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산재 처리를 하시고 산재 처리에 따라 본인이 이제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본인의 그 권리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주된 책임은 해당 그 업무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지는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또 하나 궁금한 건, 네. 근데 이제 같이 일했던 동료가, 네. 그래서 머리가 좀 많이 뽑히고 나서 그 동료가 여자 동료였는데, 네. 여자 동료인데, 네. 좀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어요. 네. 그 동료한테는 무슨 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동료분도 어떤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본인 피해자한테 일응의 과실이 경합이 돼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그 기계 작동이나 이런 거 관련한 매뉴얼이나 뭐 이런 확인을 하고 작동해야 된다 이런 거를 고지받거나 교육받거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은 따로 없었을까요? 그냥 네. 예.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이게 뭔가 네. 그래서 자세히 그거를 교육시킨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 네. 그냥 누르면 올라가고, 네. 이제 밑에 70면 대대면 눌러라 이런 식으로 그냥 제대로 된 교육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인지만 하고 있었어. 그냥 네. 올리고 내리고 그런 식으로만 해.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해와 관련한 뭐 보험급여 처리와는 별도로 그건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강제적으로 받게 되는 돈이고, 본인께서 이와 별도로 뭐 민사소송도 고려를 하실 수는 있어요. 본인께서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큰 이제 피해를 입으셨고, 그러면 그건 이제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민법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으로 이제 과실로 인한 사고의 발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동료 근로자도 이제 피고로 추가할 수가 있고, 혹은 그 피고를 고용한 업체도 또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서 업체가 또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형사 책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 일반적인 상해가 벌어졌다면 고의, 그 다음에 과실이 있는 경우는 업무상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이런 걸 고려할 수 있는데, 민사상 불법행위는 단순한 경과실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료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못 받았다, 그래서 동료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료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동료도 지게 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과실이고 그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하게 소송이 벌어진다고 하면 동료와 함께 회사도 피고가 될 것이고,
동료가 돈이 없는 경우는 이제 그 자력이 있는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되는 길도 열려 있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되게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셨으면 정말 더 크게 다치실 큰 뻔했는데 사고가 네, 지금도 상당히 좀 피해가 막심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좀 조언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상담자분께서는 이제 여자분에게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 더군다나 이제 피부과 치료를 받을 정도라고 하면 두피에도 일정의 그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큰 신체적인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고 산재보험에 따라 처리 구제 조치를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를 할 경우에 이제 사고 발생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마하려고 통상적인 산재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고 그에 따른 구제 조치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적극적으로 산재 처리하셔가지고 네. 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